예, 안녕하세요. 전편에 그 문법편에서 명사 부분까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문법편이 끝나면 아마도 이제 차근차근 제가 하는 대로 컴퓨터의 동작을 이제 클릭으로 따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따로 옆에다 두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 단순 보조 모니터만 연결해서 동일하게 쓰면 이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방식은 한 컴퓨터로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마도 이 유튜브 화면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나 이 동영상 이 화면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태블릿 같은 거 싼 거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그 태블릿을 보면서 따라 하시든지 아니면 화면이 작으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겠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화면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서 유튜브나 동영상을 크게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 다르게 여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태블릿 같은 걸로 보면서 나중에 이제 문법편이 끝나면 차근차근 한 동작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빨리를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테고 미리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문법편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런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야 이제 그 원활하게 따라올 수 있지. 이렇게 제 거 보고 다시 내리고 동작하고 이러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아마 정신없어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바로 보고 따라 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강의를 또 들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어디 보자. 이제 동사로 넘어갑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제 말했듯이 아까는 명사 부분이었죠. 뭐냐? 그래서 빨리의 개괄 부분 다시 보면 이제 불변화사는 이따가 그냥 바로 이건 변하지가 않으니까 바로 사전에 넣으면 되고 이거는 이제 명사나 동사는 변하니까 변화 부분을 변하지 않는 원형을 찾아서 사전에 뜻을 찾고 다시 이제 그런 변화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영어처럼 모든 변화가 이렇게 사전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만 있다 해서 빨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문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 동사는 인칭, 시제, 수에 따라 변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동사는 이제 현재형이 있어요. 이것도 영어식으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형태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칭 시제는 현재형이죠. 현재형이고 지금 이거는 현재형이고 이 부분은 싱귤러나 플루럴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끝이 미, 시, 띠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마, 타, 안, 띠. 마찬가지로 아까 명사도 뒤에가 변했죠. 격변아래에서 뒤에가 변했죠. 어기 형태에서 동사도 뒤에가 붙는 게 변합니다. 근데 이제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기형은 없어요. 말의 기본형은 없어요. 대신에 이 3인칭 현재형 단수, 띠가 붙은 형태의 거를 기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 미시, 띠 이런 형태가 안 나오고 여기 띠가 붙은 이 상황이 이 상태가 제일 여기 대표로 단어로 나오고 나머지 것들이 그 안에 변화의 예로 나옵니다. 사전을 보면 MDIC을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특별하게 이제 나오죠. 아따노 이게 이게 파가 아니고 빠죠. 빠라스 쉬어줘야 돼요. 다음 점. 빠라스빠다 이렇게 있죠. 빠라스빠다 이렇게 하고 아따노빠다 다음 점에 이렇게 쉬어주고 아따노빠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아따노빠다 빠라스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제 빠라가 다른 이런 뜻입니다. 다른 혹은 다른 사람 이런 뜻하고 아따는 아까 우리 단어에서 봤듯이 아따는 자기 자신을 뜻하죠. 아뜨만. 그래서 이거는 빠라사가 이게 나중에 알겠지만 디지형이라고 데이티브, 제너티브, 싱귤러형이죠. 우리 잠깐 보면은 이런 형이죠. 이런 형. 아싸. 예, 이런 형입니다. 빠라싸. 이렇게 붙는 거죠. 예? 그래서 뜻을 보면 빠라가 다른 이런 뜻이고 아싸가 붙으면 데이티브, 제너티브니까 여기서는 데이티브 즉 역격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라고 하는 거죠. 역격. 다른 사람에게 빠다가 가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 뭔 뜻이냐? 동사는 행위의 동작이잖아요. 행위의 동작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예. 이거는 아따 노빠다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아따가 자신이고 아따 노 하면은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따 노 하면 아따 한번 갔다 올게요. 아따를 보면 아까 자신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 아따가 있죠. 자신. 네, 명사죠. 아따 노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아따 노 빠다. 이거죠. 이거. 아따 노 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거죠. 요거. 네, 요거네요. 아따 노. 그러면 디지 싱귤러. 그래서 역격, 소유격, 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자신에게. 대신 이거는 이제 빠다가 똑같지만 가다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배울 테지만 이게 아따 오 빠다 가면서 아 빠다가 됩니다. 그래서 아 빠다 가면서 아라는 접두사가 붙어요. 그냥 빠다가 아니고 이건 그냥 빠다고요. 아라는 접두사가 이제 아따 노에 합쳐집니다. 그러면 아따 노 빠다는 자신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니까 예, 역격 소유격이니까 뭐뭐에게 역격으로 볼 수 있겠죠. 자신에게 이건 아빠다 가면 아는 이쪽으로라는 전치사거든요. 이쪽으로 가다니까 오다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빠라싸빠다 해서 네 그래서 이 아따노빠다가 되면 이쪽 자신에게 오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다는 게 행위의 동작의 결과가 자신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이게 제사를 지내다 라는 뜻으로 한다고 봐보세요. 제사를 지내다. 나는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1인칭으로 뭐뭐미 하고 끝나겠죠. 근데 이게 아따노빠다형으로 뭐뭐에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뜻이 달라져요. 이건 뭐뭐미 하면 나는 제사를 지낸다. 1인칭이거든요. 1인칭 그러니까 나는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1인칭의 주어는 나는이 되는 거죠. 2인칭의 주어는 너는이 되는 거고 당신은이 되고 3인칭은 그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주어에 따라 이게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게 미리 나오면 주어는 꼭 이거에 맞는 주어가 나와야겠죠.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 그러면 빠라서 빠다 다른 사람에게 빠라 다른 이에게 가다 빠다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내 제사를 지낸 결과가 내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 제사의 그 행위의 결과가. 근데 아따노빠다는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생전 예수제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말을 쓰겠죠. 예. 근데 이거는 나중에는 이 빠라서빠다로 다 통일이 됩니다. 후대에는. 왜 그러냐? 후대로 갈수록 안 나와요. 아따노빠다가. 왜 그러냐면 목적어로 써주면 되니까. 목적어 쓰고 그 목적어에게 가는 걸로 하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빠라스빠다만 씁니다. 근데 이게 시나 개송이나 아주 오래된 형태들은 아따노빠다를 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도 나온다. 이런 것도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것도 나중에 광명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짚어지니까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근데 동사형이 이렇게 인칭, 시제, 수에 따라 변한다 했는데 아따느냐 빠라서다. 기본적으로는 빠라서빠다를 많이 보는데 아따노빠다 자신에게 오는 것도 종종 나온다. 그래서 이게 특이 케이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명령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따노빠다 빠라서빠다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시띠, 마타 안띠 이렇게 이제 플루럴 복수일 때는 마타 안띠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차근차근 할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면 다 알아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른다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됩니다. 또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가 이제 지금 이 동영상 문법 부분을 다시 와서 보셔도 되고요. 문법 그 글을 봐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제가 차근차근 이 번역을 하면서 문법을 자꾸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보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미래형은 이 미시띠 똑같죠. 위에 거랑 마타 안띠 이게 똑같습니다. 그치?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미시띠 앞에 이사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로 끝날 게 요 앞에 이사가 더 붙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별로 안 어려워요. 미래형은 단순 미래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과거분사는 나중에 이제 밑에서 같이 할게요.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걸로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이쪽도 이제 많이 쓰던 단어이기 때문에 몸 변형도 있겠죠. 동사를 많이 변형해요. 그래서 동사 변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변형해서 분사 형태로 변하면 동사로 했던 것이 이게 명사가 돼요. 그래서 명사가 되면 차이점이 뭐냐? 동사는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지만 동사가 되면 다시 격변화를 한다는 거죠. 위에서 봤던 이런 탈격 변화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거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차띠라는 가다라는 동사가 가찬뜨가 되면 그래서 아까 아란뜨 아까 설명할 때 그랬을 때 현재 분사한다고 이때 나오는 겁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 그래서 현재 어간이라는 게 나와요. 뜨, 안따, 안뜨, 뭐 마나, 아나, 나, 뭐 이렇게 뒤에가 또 붙거든요. 이건 뒤에가 항상 붙죠. 그래서 이게 기본형으로 되고 안뜨 끝에 변화라 그러죠. 안뜨 끝에 격변화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것도 완뜨 끝이 되잖아요. 완뜨 끝에 격변화를 따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거 3인칭 단수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거는 가차띠 동사가 3인칭 현재형 단수인 띠가 붙은 동사가 대표 단어가 되는 거죠. 동사는. 근데 명사는 이렇게 되면서 기본형, 어기형이라고 그러죠. 말의 기본, 어기형이 이제 기본이 되고 이거에 따라 뒤에가 격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변합니다. 뜻은 뭐뭐하는 중인 이게 이제 강합니다. 뭐뭐하는 중인 요거를 중심 단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뭐하는 중인 그래서 이걸로 보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분사형이 있어요. 그럼 미래 진행형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가 붙는 거죠. 이사가 붙었잖아요. 이사 안뜨. 별거 없습니다. 이사가 붙는 거죠. 이사띠가 붙었고 이사 안뜨.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까 미래형 동사가 이사가 붙었잖아요. 이것도 이사가 붙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는 중인. 이게 이제 기본 뜻이 되는 거죠. 뭐뭐 하려는 중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수동분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능동분사죠. 자기가 하잖아요. 미래 수동분사는 자기가 당하는 거죠. 미래에. 그래서 뭐뭐 해질 정도로 됩니다. 뭐뭐 되어질, 뭐뭐 해질, 뭐뭐 되어질 이 정도 되죠. 뭐뭐 되어질 이렇게 됩니다. 뭐뭐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이것은 되어질 거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질 수 있다. 또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의무죠. 나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저쨌든 이거는 돼줘야 돼. 당신하고 상관없어. 어떻게든 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미래 수동분사가 아주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뭐 알는지 모르겠지만 메타수다라는 게 있어요. 자해경. 이 첫 단어가 까라니형이거든요. 그래서 까르가 하다. 그래서 해질, 되어질 이렇게 되는 거죠. 해질 정도 써주면 좋겠다. 해질. 너무 해질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질, 되어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미래 수동분사. 그래서 끝이 따빠,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나중에 다시 다 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분사. 과거에 완료된 거죠. 과거에. 그래서 뭐뭐 함이 된 정도 뜻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 함이 된 요 정도 뜻이 기본 뜻으로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가다 그러면 감이 된, 감이 된, 함이 된. 좀 성그럽지만 그렇게 해야 기본 뜻으로 잡아야 나중에 파생하기가 좋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지름 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함이 된,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로 이제 있다, 있다, 나 이게 많이 붙습니다. 과거분사로 봐야 될까? 어쨌든 나도 많이 되네. 그래서 요거의 뜻은 뭐뭐함이 된입니다. 그래서 감은 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근입니다. 이게 루트 표시가 있죠. 어근, 감. 그러면 갔다. 그러면 감이 된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된 거니까 간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가버린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역보다는 의역으로 멋있죠. 익숙하고. 하지만 이 감이 된 이런 뜻으로 좀 성스러운 번역이 돼야 나중에 이제 좀 하기가 좋아요.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성스러운 번역으로 주로 가져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뭐 이게 이렇게 다듬지 않은 것이 나중에 이렇게 응용하기가 좋아요. 다듬어 놓으면 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공부를 쭉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뭐랄까 원어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는 듯이 공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쭉 우리는 하겠습니다. 대세띠가 보여주다 이런 뜻인데 대시다 이제 보여줌이 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시다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 과거분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근이 과거분사가 되면서 명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또 앞끝에 격변화가 되죠. 그럼 붙다 아까 말한 붙다대로 이게 주격 단수는 갔다가 되고 주격 복수는 갔다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능동분사 이거는 뭐 나중에 크게 그건 없으니까 이 김영준 빨리어라는 문법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야옹원이라고 그 일본의 유명한 사람의 문법 책인데 이건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보도록 나중에 이제 이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명사 이런 말이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게 헷갈리는 말이죠. 이런 거 이제 안 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써 있으니까 또 쓰니까 같이 또 해놓고 기본적으로는 이 GER 제런드 연속체 요걸 좀 많이 요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서에서는 또 절대사 이게 이제 문법서란다. 그 사전에서는 이게 또 많이 나와요. 이게 또 많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또 요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사예요.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 뜻이냐? 연속 동작을 나타내요. 뭐뭐한 후에 뭐뭐 한다. 그 다음에 그런 거죠. 밥 먹은 후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밥 먹은 후에 나는 학교에 간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작이 있을 때 미리 동작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한 후에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한 후에. 그래서 이제 까뚜아 이거는 까르 하다죠. 까뚜아 한 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미래 수동분사하고 좀 비슷해요. 짜 이런 거 끝자리가 이것도 짜 있죠. 그래서 막 두 개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것도 좀 비슷해요. 요 뭐야 제런디브 GRDV 이렇게 약자로 쓰거든요. 이건 DER 쓰고 저건 제런디브고 이거는 제런드입니다. 제런드. 그래서 두 개가 약자를 비슷해서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데 의외로 본문에서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요건 불변화하니까 격변을 안 해요. 요거 그대로 가요. 요거 그대로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거는 미래 수동분사는 격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형이고 어기 기본형이고 이거는 따빠이양 하면서 뒤에가 변해요. 그래서 모양이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이제 중간에 배우면 알 거예요. 지금은 전혀 처음 단계라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데 배우다 보면 압니다.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형, 우리 투부정사, 예, 부정형이 정해지지 않았던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투부정사 형태랑 비슷해서 이렇게 정한 거라 하면 돼요. 뭐뭐 하는, 예, 이 정도 뜻으로 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 그 정도 있죠. 예, 하는 것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뚱, 뭐 이뚱, 뭐 간뚱, 아까 가다였죠. 감은 가다, 간뚱, 간 것 이렇게 되죠. 예, 간 것, 가는 것, 가는 것을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예, 쓰는 겁니다. 이건 역시 그 불변화사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 제런드하고 이 두 가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한 것이 항상 어려워요. 변하지 않는 것은 몇 번 보면 압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고 비교급 최상급은 뒤에 가서 다시 할 거니까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형태의 원망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망법이 옵터티브, 바라는 거죠. 바램이 있어요. 예, 바램이 있고 그런 바램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예, 포텐셜이라고 이거는 가능성이죠. 가능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원망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가능으로 번역하는 좀 특이한 형태예요. 우리 좀 다르죠. 근데 문맥에 따라 어떤 거는 원망으로 번역하고 어떤 거는 가능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마음을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됐냐면 뭐뭐 할 수 있는 정도 우리 can 영어로 가능법이니까 그런데 뭐뭐 할 수 있기를 라고 하는 원망의 그런 의미도 뉘앙스도 담고 있다. 이 정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나타나고 뭐뭐 할 수 있기를 좀 하면서 뭐랄까 우리 영어의 쿠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쿠드 누르면 쿠드가 이 할 수 있다의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쿠드가 could have c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뭔가 바램을 나타내는 식으로 그걸 쓰잖아요. 영어 can을 could로 하면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이제 번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원망. 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예, 할 수 있다. 가능법을 나타내면서도 그런 원망법이 나타나죠.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것도 이제 동사로 보면 됩니다. 동사로 보고 그래서 이 빠라스바다 또 나오죠. 빠라스바다형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아니면 아따노바다 자신에게 오는 거 내가 좀 그랬으면 예, 이런 거죠. 그 행위의 대상이 그 나에게 왔으면 다른 사람에 가면 이렇게 다릅니다. 나중에는 이제 빠라스바다 그 대상을 나타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시띠 비슷하게 나오지만 좀 달라요. 이거는 예, 이 끝에가 전혀 여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이 표에 따라서 보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역덕 이제 어간음이라는 걸 붙여요. 띠 앞에 띠와 어근 사이에 그 사이죠. 말 사이 간자를 써서 어간어미를 붙이는데 이건 사역형 어간어미가 붙습니다. 아야와 띠는 3인칭이죠. 3인칭 단수 띠가 붙죠. 아야와 애가 붙습니다. 아야하고 애하고 같이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운율에 따라서 아야가 더 여기는 운율을 따지거든요. 빨리는 운율을 따져서 이렇게 듣기가 좋아야 돼요. 쭉 까라니 영아따 꼬살레나 얀땅 빤땅 빠당 아비짜베 그렇게 하거든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띠피소 바가와랑 삼마 삼부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흐름이 오는데 이런 변화하는 그 가능성이 있으면 요거를 좀 애로 했다가 아야로 했다 그러면 운율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빨리는 좀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이런 단어들이 꽤 돼요. 운율에 따라서 바꿔지는. 그래서 이것도 같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형은 아빠야. 아뿌가 붙는 거죠. 아야 앞에. 아뿌가 또 여기도 붙어. 아뿌빼가 붙는 거죠. 아빼가 되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띠가 오기 전에 어근과 띠 사이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역형 어간어미가 들어오고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역법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동사 활용 이렇게 빼놨는데 요거는 워낙 그 형태가 특이해서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나중에 이 as, 있다, 이다 영어 비동사에 해당하거든요. 요게 나오면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이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옵터티브 형식, 아까 말한 포텐셜, 가능법, 쿠드, 영어 쿠드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런 것을 해서 보면 되게 이 아우리스트는 과거형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배울 거예요. 과거형이라고 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뭐랑뭐랑 적어놨는데 무시하고 이것도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바와띠 이것도 이다, 되다, 존재하다인데 이거는 비동사하고는 좀 다른데 그냥 비 정도 해가지고 become 정도 될라나? 어쨌든 이런 형태로 좀 됩니다. 이거는 되다가 좀 강해요. 뭐뭐 이다보다 되다가 강하고 요거는 뭐뭐 이다가 강하고 있다 이다가 강하고 이거는 되다가 강합니다. 둘 다 이다로 보기도 해요. 이것도. 근데 되다가 좀 강합니다. 되다로 저는 웬만하면 번역하거든요. 좀 구분성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면은 구분성도 그렇고 문맥상으로도 이쪽은 되다고 이쪽은 이다가 좀 맞아요. 아스는. 네, 부는 이 어근인 부는 되다가 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왓디는 말하다. 말하다도 이제 과거형이 좀 형태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고, 다싸띠. 이거는 보다. 이건 보다인데 이것도 형태가 이상하죠. 그래갖고 특이형이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우리스트. 과거형. 과거형은 그냥 뭐랑 나왔는데 그냥 과거형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네 가지 형태로 우리 도반 선생님이 정리해놨는데 이 네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것도 과거형도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변하고 이제 수사도 역시 명사, 동사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수사는 그 명사로 들어가는 거죠. 명사로 들어가서 명사로 들어가면서 격변화를 하는 거죠. 기수사, 기본되는 숫자죠. 서수사, 차례 서자를 쓰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1, 2, 3, 4 라면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땅 사라랑 가차미 한 다음에 두띠 안삐 부땅 사라랑 가차미 그래서 두 번째에도 이런 뜻이거든요. 따띠 안삐 부땅 사라랑 가차미 하면 세 번째에도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까, 드위, 띠 사라나 이렇게 하거든요. 띠 사라나 띠 사라나가 3보입니다. 3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까를 한번 보면 이게 에까가 여기는 우리가 성격수가 아니라 이거는 인칭 시제 수에 따라 이거 성격수죠. 그 명사니까 성격수에 따라 변한다는데 성이 남성, 중성, 여성 있고 격이 8격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수가 없어요. 수가 왜 없는지 생각을 하면 이제 간단하죠. 이거 자체가 수죠. 이게 수니까 하나는 무조건 단수인 거죠. 두 개 이상은 복수인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숫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따로 안 나와요. 단수, 복수가 따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까는 무조건 단수고요. 두이는 복수입니다. 다만 이 에까가 하나라는 뜻이 아닌 어떤 한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 쓸 때는 복수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까가 하나인데 복수로 쓰다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에깨 이렇게 하잖아요. 에깨 없죠 여기. 에깨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에깨가 나와요. 나오나 에깨가? 어쨌든 복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거를 아시고 나중에 이 숫자를 어떻게 다 외워 하지만 숫자도 다 쉽게 알 수 있는 광명사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 사전에 찾으면 되니까 여기 와서 봐도 되고요. 숫자는 여기 와서 보면 됩니다. 다 이렇게 계속 문법서를 같이 보여주면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숫자는 넘어가고 또 동사가 되게 많죠. 변형이 동사에서 많이 변형합니다. 사실 명사도 동사에서 변형한 게 대부분이라 그랬지 아까 우리 처음에 설명할 때 빨리 개괄할 때 8, 90%가 동사의 뜻에서 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구, 원망, 소망 동사, desiderative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라다, 원망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잠깐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어간음이라는 게 붙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역형 어간음이가 띠 앞에 붙는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희구형 어간음이라는 게 붙어요. 산스크리트는 샤인데 이 샤가 사로 변하면서 사가 붙어요. 사가. 그래서 발음이 뭉개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 정도, 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다든지 뭉개진다든지 이런 것은 희구형이 많아요. 그래서 뜻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원망은 원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원망도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원망은 뭐뭐 했었기를 뭐뭐 할 수 있었기를 이렇게 좀 그런 여운이나 그런 뜻이 강하죠. 뭐뭐 할 수 있었기를 뭐 이런 뜻이죠. 뭐뭐 하고 있었으면 뭐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좀 이게 직접적이죠. 뭐뭐 하고 싶다, 마시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거죠. 먹었으면 요거는 이제 요거는 뜻은 먹을 수 있었으면 이런 거죠. 우리 원만 배워 먹을 수 있었으면 이런 거고 이거는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이런 거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듣고 싶다, 먹고 싶다, 애써 참다, 참고 싶다. 이렇게 참고 싶은 거는 강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얼핏 이야기했지만 따르, 아르를 넣으면 뭐뭐 하는 사람, 영어로 teacher, ER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심유동사, 산스크리트는 10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근에다가 어간어미를 붙이고 그 다음에 3인칭 현재형 단수형인 띠를 붙여서 3인칭 현재형 단수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심유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빨리는 7유로 됩니다. 7가지로 되고요. 이게 조금 정리가 어정쩡한데 그냥 이거는 대충 하시고 누가 또 정리하실 분 있으면 정리하셔서 올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정리가 좀 어정쩡해요. 그렇지만 그냥 대충 뜻을 알면 이 어간어미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어근과 말 사이에 붙는 거죠. 말 사이에 어근과 이 띠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7가지로 된다. 그래서 이제 아는 기본형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요. n이 들어가기도 하고 야가 들어가면 수동형 어간어미라 그래요. 요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는 순호띠는 뭔지 그냥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역형 어간어미 아까 아야가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들어가면 사역형으로 또 뜻이 되면서 단어가 되죠.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동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근과 플러스 어간어미 붙이고 띠만 붙이면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단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어를 만드는 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계속. 그 격변화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격변화로서부터 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근을 찾아갈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띠를 떼내고 일단 3인칭 현재는 단수잖아요. 그 다음에 어간음이 R을 떼내면 이 가치가 어근에 해당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정확히 이거는 어근이 좀 변형한 건데 어쨌든 나중에 보면 이거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떼내면 이렇게 떼내면 이게 n이 들어갔잖아요. 아띠가 있거든요. n하고 아띠를 떼내면 치드가 어근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되죠. 그래서 어근을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두사에 따라서 뭘 붙이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풍부해져요.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R을 붙이면 부정이 되죠. 그래서 뭐 안 왔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R을 붙이는데 뒤에가 그 모음으로 시작되면 안이 붙거든요. 그래서 안 왔다. 그러면 무화가 되죠. 왔다가 나니까요. 그런 식으로 단으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갔다 그랬잖아요. 아빠다 그랬죠. 아빠다. 아빠다 그랬잖아요. 이 아는 이쪽으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쪽으로 뭐뭐 쪽으로 꼭 이쪽으로만 아니고 뭐뭐 대상 쪽으로도 돼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다 이제 이 접두사가 많아 보이죠. 근데 경전 좀 하다가 금방 몇 번 안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근데 정확히 이 뜻이 아니라 약간의 좀 뉘앙스들이 있어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런 것을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고
이제 사전을 보면서 알아가는 단계인데 제가 그 뉘앙스를 대해서 같이 이따 나중에 실전으로 경전을 보면서 뉘앙스를 많이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 뉘앙스를 알고 보면 이게 그냥 번역으로 표현할 수 없는 뉘앙스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직역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 뉘앙스를 느껴보면 아마 그 마음의 방향성이나 부처님이 제시하는 걸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듯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가 좋죠. 이 접두사 이런 것들이 번역이 제대로 다 안 되죠.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냥 크게 중요시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윗바사나 할 때 나오죠. 위 바사나는 보다. 그래서 나누어 보다 이런 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윗바사나 바로 됐잖아요. 바사나는 보는 것 이런 뜻인데 보는 것인데 위가 붙으니까 나눠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확 달라지죠. 이런 겁니다. 산디 산은 함께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상. 근데 이 D가 붙으면서 산이 됐죠. 이걸 잠깐 이제 설명드리고 가면 이 짧은 표기에서 보십시오. 아까 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본적으로는 이거라 그랬어요. 상. 여기 나오죠. 상. 기본 단어인데 이게 뒤에 단어가 이 뒤에 단어가 이게 D가 왔잖아요. DH가 요 갖고는 DH가 왔잖아요. 그러면 요 발음을 변해요. 그래서 산이 됐죠. 여기 산으로 변해요. 왜 그러냐? 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따타다다나 빠파바바마 빠파바바마는 똑같이 입술이 부딪히죠. 따타다다나는 이 앞니에 부딪히거든요. 따타다다나 이런 식으로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상이 이렇게 변해주면 그 뒤에 거랑 똑같이 맞게 그 뒤에 거에 맞게 이렇게 변해주면 발음이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디보다 산디 하면 훨씬 더 발음이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발음이 기본인데 이게 발음이 수월하도록 이 5가지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거 상은 거의 똑같아요. 이건 똑같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봐도 되는데 글자 좀 그런데 나머지는 변하죠. 그래서 샀냐, 빤냐 막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냐가 나오니까 뒤에 냐가 나와서 변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음의 법칙 이걸 나타낸 이 자체가 또 연음 법칙이에요. 그래서 산디 함께 라는 뜻이죠. 여기 상 함께 그 다음에 디는 두다거든요. 함께 두다 함께 두니까 모음을 함께 두니까 연음인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과 음이 결합할 때 두개면 아가 된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요거를 답을 도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아가 요렇게 두 개가 합해졌으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도 합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추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가능성들이 있구나라고 역으로 추출해야 왜냐 그래야 단어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단어 두 개를 아까 아따노빠다 했잖아요. 우리가 아따노빠다 그죠? 이 오거든요. 아따노빠다 여기 오 그러면 제가 한 게 아따노빠다가 나온 게 보십시오. 이 아랑 오가 합해지면 오 발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결과물로는 보세요. 한번 다시 볼게요. 결과물로는 이 아따노빠다 한번 볼게요. 이 나오죠. 아따노빠다. 아따노와 빠다가 붙었잖아요. 근데 그냥 빠다가 아니라 오가 있으니까 A 장음 아와 오가 붙어도 그냥 오만 남는 거예요. 아따노하고 빠다가 붙어도 아빠다가 붙어도 그래서 아빠다가 그 오에 흡수돼 버리는 거죠. 왜 흡수되냐?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왜 흡수가 되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본 표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우 그죠? 아우 오 그래서 복합적으로 될 때는 다 오가 섭수예요. 이게 제일 큰 놈이에요. 범위가 제일 넓어요. 오가. 그 다음에 에, 오가 제일 넓어요. 나머지는 순수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로 합해져 버립니다. 아우. 여기 나오죠. 에, 아우. 그죠? 아랑 우가 되면 오가 되죠. 그래서 다 들어가 버려요. 오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가 그래서 오나 에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것이 유추가 됩니다. 나눠낼 때. 이렇게 복잡하냐? 나중에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분리할 때 그래서 분리했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이죠? 마하, 오가. 그죠? 마호가 되죠. 아랑 오가 부딪히죠. 그러면 두 개 합해지면 마호가가 되죠. 마호가, 장음. 대폭류.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음이 만나면 이렇게 어떤 한 단어로 합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자음이 만날 때는 모음도 그렇지만 발음이 뭉개져요. 빨리는. 정확하게 안 하고 뭉개서 대충 발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뭉개진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돼요. 이거 법칙을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러니까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갑니다. 무조건 뭉개진다. 예, 뭉개는 발음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뉘앙스를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가요. 아, 이런 식으로 뭉개는구나라고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많이 보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거는. 이거를 일부러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 이렇게 발음이 뭉개지죠. 이제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알아들기가 좋아요. 이띠가 이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거, 뭐, 짜잘한 문법적, 이런 것도 크게 안 알아도 돼요. 나중에 다 보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혼합 연성도 뭉개진다는 소리예요. 뭐랑 돼 있지만 별거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아야가 운율에 따라서 에로 변한다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야가 에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와는 오로 변하고요. 오가 또 아와로 확장되기도 하고요. 우빠가 우가 되기도 하고 우가 우빠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접속사. 이거는 불변화사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접속사 뜻을 그때그때 알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파생적 접속사는 나중에 이것도 직역하면 돼요. 이것도. 별거 없어요. 나중에 직역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본래적 부사. 부사도 그냥 불변화사니까 이것도 그냥 알면 됩니다. 별로 없어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번역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시간 나타내는 전미어도 그냥 보면 됩니다. 이것도 해석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다 보러 찾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 전미어.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동사의 부사와 이렇게 됩니다. 부사점 쓰는데 직역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거리, 정도,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부산 목적어인데 목적어 단수인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목적격 단수라고 보면 돼요. 즉 에큐제티브, 싱귤러라 그러는데 목적격 단수들은 부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터, 중성 목적격 단수는 이 부사로 쓴다. 이 정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로 안 써도 되는데 부사로 썼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 파생, 부사. 이름하여 누구 막 이렇게 하거든요. 나마 살이 뿌다 그러면 이름하여 살이 뿌다는 이런 식으로 막 좀 꾸미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대충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이것도 뭐 뭐랑 나오지만 이것도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뭐 시험에 나올 듯이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해석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져요. 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하다 보면 저도 요즘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냥 뭐 대충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 뭐라도 그냥 대화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빨리는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번역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시시콜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문법을 좋아하는 분이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제가 2기에 이제 거기에 입학했는데 1기 입학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놨다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뭐 써놔서 나쁜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뭐 어려운 거 알 필요 없다. 제가 말해주는 거 위에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10년째 공부하는데 이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정도면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제가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부사적 전미어, 부사 보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별로 중요치 않은 건 넘어가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냥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 따마 중요하진 않는데 쉬운 거. 우리 그 비교급 better 뭐 이렇게 best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마가 비교급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고따마 우리 고따마 시따따 그러죠. 고따마가 바로 그거죠. 고가 소고, 따마가 최상 이렇습니다. 고따마는 최상의 소란 뜻이죠. 여자는 고따미. 그래서 여자는 고따미가 됩니다. 비구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성형으로 변해서 고따미 세상의 소. 그래서 예전에는 소가 경운기였죠. 그래서 그런 큰 경운기 한 대 있으면 밭을 잘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영웅처럼 이렇게 힘이 세니까 소가 사람들보다 영웅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곧 따라 그러면 더 좋은 소 이 정도 배우겠죠. 그래서 수치 따라 더 맑은 수치 따마 그러면 더 최상으로 맑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속체 제런드 아까 말했지 뭐뭐한 후에라고 직접 번역해도 돼요. 근데 이게 부사처럼도 쓰인다는 거 라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뭐랑 써 있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는 안 봐도 돼요. 이게 문법이 그래요. 모르는 거 안 봐도 됩니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얼마나 어근에서 파생을 잘하냐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아까 동사 만드는 것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근에다가 어근에 그 어간어미 말 사이에 들어가는 어간어미 아 같은 걸 붙이고 3인칭 현정단에 띠를 붙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1인칭이 되면 띠가 떨어지고 미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명사는 근본 전미사라고 뿌리에 붙는 게 있어요. 뿌리에 붙는 전미사가 붙고 바로 명사가 돼요. 이제 다에 야가 붙어서 다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가 붙어서 다야가 되면서 이것도 다 아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에 이가 쯔위라 그러는데 쯔위가 맞나 이게? 어쨌든 이가 들어가면서 발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다야. 그러면서 다야가 되면 베푸는 자가 되죠. 주다.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근본 전미사가 붙으면 명사가 됩니다. 어근에.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군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군화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송이,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거 있잖아요. 몽글몽글 풍부해지는 거 이런 걸 뜻하거든요. 밧줄, 가닥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그게 밧줄이 가닥이 많으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가닥씩 더해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빠찌아가 붙으면 빠짜보다 빠까가 맞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장음이 됐죠. 이렇게. 단음인데 풍부해졌잖아요. 이런 걸 군화 현상이라 그래요. 짜찌간데 짜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풍부해집니다. 이런 게 군화 현상인데 PP형 아까 말한 과거 분사형 뭐뭐함이 된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군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있다나 따가 붙으면. 그거 나중에 또 차근차근 할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나를 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다 정도 아시고 다음에 보시면 지말전미사 부분이 있어요. 지말전미사는 아까 근본전미사였잖아. 뿌리에 바로 붙는 거 어근에. 근데 뿌리에 붙은 그 가지의 끝에 가지 짓자 끝 말자 가지 끝에 또 붙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뒤에 또 하나 더 붙을 수 있어요. 그 지말전미사가 몇 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붙는 근본전미사 말고는 다 지말전미사. 이런 식으로 명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가가 붙으면 약간 좀 뭐뭐에 속한 작은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뭐의 하위에 뭐뭐에 속한 이런 뜻을 나타내요.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뜻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인이나 아윈 이런 것은 소유를 나타내요. 아까 단딘이라는 게 있었는데 단단은 지팡이, 막대기고 이는 가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진 여기 나오네. 지팡이를 가진 그러면 노인이 되는 거죠. 몽둥이를 가진 그러면 좀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죠. 사사는 토끼죠. 사신이 토끼를 가진 그리고 토끼를 갖고 있는 게 다리죠. 우리랑 비슷하죠. 토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타는 손이고 하티는 코끼리. 손을 가진 그래서 코끼리를 손처럼 쓴다 이거죠. 아니 코를 손처럼 쓴다 이거죠. 빡하는 날개고 빡히는 날개를 가진 것은 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전미사에다가 지말전미사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인이 이런 식으로 되고 마야를 붙여서 뭐뭐로 만들어진 이게 마야 자체가 만들어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도 쓰고요. 여러 가지 나중에 할까요? 다 했습니다. 문법. 별거 없어요. 이 사마사라는 것은 상아사 아까 상했죠. 함께 사하 상아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사 아스 아까 했죠. 아스 기억나시면 모르고 있다 그랬죠. 함께 있다는 거죠. 뭐가 어근이 따로 있는 뜻이 분명하게 접두사나 전미사가 아니고 따로 있는 게 두 개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라고 나왔지만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알아서 나쁠 건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공부한 만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합해진 단어는 대충 뜻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가면서 할 거예요, 우리가. 네. 물 한 잔 마시고요. 이번 두 번씩 하는 좀 길었나? 알아서 나눠보세요. 네. 제가 좀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는 그 절반 정도가 이렇게 복합어의 변화에 가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쭉 넘기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도면 됩니다. 깊이 있게 공부할 까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조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처럼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동사처럼 돼요. 조건법으로 해석하거든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조태라는 게 아까 아따 오빠다. 자기한테 오는 거. 이런 식을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까르, 아까리싸, 아감마, 뭐 요게 이제 예죠. 아까리싸 만든다면, 한다면 이런 뜻이고 아감은 온다면, 아가미싸마 온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예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좀 또 특이한 게 사뜨가 아스의 현재 분사형인데 산따가 아스 현재 분사형인데 요거에 대한 자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격변화를 제가 좀 마지막에 써놨고요. 나중에 이거는 쓸 때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저번보다 긴 시간에 해서 문법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겠죠. 똑똑한 사람 몇 번만 보면. 몇 번 안 봐도 돼. 이건 반복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볼 필요 절대 없고 그냥 한번 흘려들은 걸로 족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하다 보면 정 필요하면 본든지 그냥 문법서 그냥 보면 돼요. 이 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시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는데 사람 성향 따라. 근데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 경전을 많이 이렇게 번역하는 걸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보고 자기가 해보는 게 그렇게 할 거고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반을 통해서 계속 이 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문법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거를 태블릿을 하나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유튜브나 동영상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화면을 마련해서 옆에다 그 화면을 놓고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이 컴퓨터 하나로는 안 돼요. 다른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 됩니다. 하나로도 할 수 있어요. 기억력이 좋다면. 근데 어지러워서 못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화면을 3개 놓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할 거지만 화면 하나로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그 펜의 기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다음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